안녕하세요. 플러터의 아키텍처 앤 디자인 패턴 적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코드인오더의 CTO 송승현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목차에서 오늘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에 챕터 2로 넘어가서 패턴이란 어떤 것인지, 아키텍처 패턴과 디자인 패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챕터 3에서는 플러터와 그래서 패턴들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블록 패턴을 이제 플러터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챕터 4에는 패턴을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팁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플러터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공학도가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코드인오더의 CTO이고 지금 대학에서 석사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이제 플러터 앱 개발, 데브옵스, 오픈소스 기여 등이 있고요. 혹시 이번 발표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뭔가 연락하실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 컨택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대중화된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계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V 모델이라는 게 있죠.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디자인, 설계를 한 다음에 모듈을 만들어내서 코딩을 하고 유닛 테스팅, 통합 테스팅, 시스템 테스팅을 거쳐서 이제 적합성 테스팅까지 마치면은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어떤 분야냐라고 한다면 an engineering discipline that is concerned with all aspects of software production 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생산의 모든 부분과 관련된 공학 분야, 앞에 보여드렸던 V 모델에 이제 요구사항 수집부터 해서 테스팅까지 모든 분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TDD나 DDD 혹은 이제 다른 개발 방법론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개발 방법론 또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디자인과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란 용어는 이제 어떤 반복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 소프트웨어에서 패턴을 얘기를 하자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3원칙, 어디 뭐 이제 문서화돼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글로벌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해놓은 3원칙으로부터 이제 나온 게 패턴인데요. 세 가지가 이제 dry, kiss, 야근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dry는 don't repeat yourself. 그래서 가능한 한은 중복을 피하고, kiss는 keep it simple, stupid. 라고 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야근이는 you ain't gonna need it.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미리 만들어두지는 말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개발 3원칙을 좀 정리를 해보면 패턴이라는 거는 재사용 가능하면서 필요한 목적에 맞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이제 패턴화 시켜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싱글턴 패턴, 옵저버 패턴, MVC 패턴, 프록시 패턴, 그리고 뭐 프로토타입, 파케이드 패턴,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패턴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패턴에는 이제 아키텍처 패턴하고 디자인 패턴이 있는데요. 먼저 아키텍처 패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조,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을 패턴으로는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MVC 패턴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아키텍처 패턴이죠. 그 밖에도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는 DTO 패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패턴은 이제 내가 서버랑 어떻게 통신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UI를 관리할 거고 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인, 설계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패턴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원래는 건축공학에서 사용하던 패턴 랭귀지라는 개념을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자라는 컨셉에서 시작이 되었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Gang of Four라고 불리는 4명의 개발자들이 GOF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좀 널리 활용된 개념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이 내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거라면은, 디자인 패턴은 이제 코드 단위, 내가 어떤 객체들을 어떤 관계로 맺을 것인가, 내 객체가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인가를 사용하는데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키텍처 패턴은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들어야 할까라고 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설계를 해야 될까, 이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는 디자인 패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러터와 패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개발자가 아키텍처 패턴을 프로젝트에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개발자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겪는 문제는 여러분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개발자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패턴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도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패턴은 작성한 코드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요즘 이제 CI/CD 혹은 도메인 주도 개발과 같이 내가 작성한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개발 문화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아키텍처 패턴을 활용하면은 특정 레이어,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단계를 구분을 해서 특정 코드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구분해주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플러터는 상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워크인데요. 플러터에서 패턴은 앱의 상태를 어디서 변경할지, 언제부터 이것의 상태를 관측할지 명확하게 해줍니다. 또 이제 플러터의 기반이 되는 다트라는 언어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온 언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터에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나 디자인 패턴에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MVC 패턴 혹은 MVVM 패턴 혹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데서 사용하던 리덕스 패턴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브엑스, 블록 프로바이더 등 굉장히 상태 관리나 아니면 테스팅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한 패턴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터 프로젝트에 아키텍처 패턴을 적용해 볼 건데요. 예시로 저는 이제 블록 패턴을 가져와서 한번 어떻게 아키텍처에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블록 패턴은 구글의 개발자 펠릭스 안젤로 씨가 이제 제안한 상태 관리 패턴인데요. 주요 목적은 비즈니스 로직과 UI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여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UI에서 구독할 수 있게 해서 개발자가 효율적으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UI와 비즈니스 로직이 분리돼서 테스팅되기 때문에 UI에서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부분, 비즈니스 로직에서 테스트하고 싶은 부분을 나눠서 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 얼마나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좋은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컨셉은 이제 플러터에서 비동기 데이터를 다루는 스트림을 활용을 하는데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블록 혹은 큐빗의 다트 스트림을 사용해서 이 비동기 데이터를 다른 UI 단위나 아니면은 블록과 블록 간의 혹은 큐빗과 큐빗 간의 통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큐빗이랑 블록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비즈니스 로직을 구독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로 상태 관리를 전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블록 패턴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컨셉은 비즈니스 로직과 UI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3가지 레이어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째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비즈니스에서 받은 상태 정보를 어떻게 다음 화면에 보여줄까. 그래서 블록 로직으로부터 스테이트를 받고 본인 UI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이벤트를 블록에 수신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레이어는 데이터 레이어에서 받은 정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API로부터 가져오는 정보를 어떻게 상태 정보에 반영할까? 혹은 UI에서 들어온 이벤트에 대한 대응을 어떤 상태로 보여줄 것인가 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을 구성할 때 쓰는 그런 레이어가 되고요. 데이터 로직은 비즈니스 로직에서 어디서 API 혹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에 온 정보를 플러터 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가공해서 전달할까를 결정하는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키텍처를 우리가 프로젝트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프로젝트 폴더의 구조를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아키텍처 샘플 GitHub 레포지토리와 몇 가지 이그샘플들을 참고해서 이제 예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플러터 프로젝트를 구축을 하면 먼저 라이브러리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안에 보통 이제 다트 파일들을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구조를 잡을 때 이제 이것이 샘플이고 꼭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샘플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록 폴더를 보시면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 어떤 로직들이나 상태 관리 로직들을 모아놓은 블록 혹은 큐빗의 모음을 저 블록 폴더에 배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모델 폴더에는 데이터 레이어의 데이터 레포지토리,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터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전달할까를 결정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스크린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화면을 작성하는 그런 다트 파일들이 배치되는 폴더고요. 위젯은 우리가 화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드의 재사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위젯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위젯들을 모아두고 재사용 가능하도록 폴더에 정리해둔 그런 폴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는 데이터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그런 폴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다트는 주요 앱이 실행되는 그런 핵심 파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부 세부 구조를 살펴보자면 블록스 폴더에서 어떤 하나의 로직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로직.dat 저기는 이제 나머지 파일들을 엑스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로직 블록 dat의 이제 첫 번째 코드를 보시면 저희가 투두 앱으로 이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저렇게 extend block에서 블록 위젯을 extend 받아서 이제 사용자의 이벤트를 수신을 해서 사용자에게 스트림을 통해서 그 스테이트 정보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 블록을 익스텐드 받은 모든 위젯들은 모든 클래스들은 이제 내부에 스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로직 이벤트에 보시면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equitable 이 객체 인스턴트와 같느냐를 따져서 이제 사용자에게 스트림 정보를 전송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스테이터스, 사용자의 UI가 어떤 스테이터스일 때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로직 스테이터스에 이제 똑같이 equitable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코드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여러분들이 이벤트랑 스테이터스의 equitable 클래스를 이제 익스텐드 했잖아요. equitable 클래스를 익스텐드 한 경우에는 이제 저기 보시면은 get props 해서 이 블록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퍼티를 넘겨주게 되는데 프로퍼티를 이제 정해진 프로퍼티들을 다 넘겨주지 않게 되면은 이제 상태를 스트림 형태 스트림 계속해서 전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폴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API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때 한 번씩 실습을 해보셨을 수 있는 그런 코드 구조인데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는 다트가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타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 폴더를 지정을 해줘서 다트의 어떤 플러터 다트에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넘겨줄지 지정해주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PI 프로바이더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 서버 혹은 데이터베이스 혹은 로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받아와서 이제 모델스로 디코드 해주도록 넘겨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간단하게 블록을 임포트 해와서 그 블록에 어떤 이벤트를 수신하겠다 아니면은
어떤 행동을 하겠다, 어떤 로직을 실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불러와 주셔서 바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패턴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개발자들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면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블록의 예시에서 보여드렸듯이 매번 그 같은 상태를 관리를 하는데 매번 같은 코드를 계속해서 써줘야 된다면은 이제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이제 주게 되고요. 만약에 어떤 코드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코드의 책임, 너는 데이터를 수신해, 너는 데이터를 가공해, 너는 로직을 구현해, 너는 UI를 구현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나눠서 업데이트 단위를 자세하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코드의 책임이 구분됨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얼마나 테스팅할지 이런 단위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 패턴 외에 다른 플러터의 패턴들을 어떻게 고르면 될지 챕터 4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플러터에 맞는 아키텍처 패턴을 고르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이제 질문들을 보시면은 내가 어떤 목적의 아키텍처 패턴이 필요한가 탐색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키텍처 패턴이나 디자인 패턴들은 우리가 개발하면서 겪는 어떤 문제들의 해결 방법으로 이제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내가 UI,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단과 비즈니스 로직이 분리가 필요한가? 아니면은 사실 그다지 그렇게 UI와 비즈니스 로직이 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한다면은 MVC와 같은 패턴을 이제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테스팅이 중요한가? 이 앱이 어떤 테스트를 꼭 통과해야지만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더 테스팅의 어떤 것을 테스팅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패턴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터는 상태 관리에 관한 패턴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어떤 상태 관리에 익숙한지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할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에서 리덕스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면은 리덕스 상태 관리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아키텍처를 아예 적용을 안 해보신 경우에는 MVC와 같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아키텍처 패턴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최소 단위는 무엇인지, 다국어 시스템을 지원하는지, 다크모드를 지원하는지, 네이티브 요소들을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결론을 낸 다음에 각 아키텍처의 특성을 파악해서 아키텍처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면은 앱의 특징을 확인을 하시고 UI와 로직이 분리가 필요한지, 네이티브와의 소통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상태 관리는 내가 어떤 거를 사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팅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키텍처 패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아키텍처 패턴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블록 패턴, 게덱스 패턴, 리덕스 프로바이더와 같이 상태 관리를 도와주는 이런 아키텍처 패턴들이 존재를 하고요. 테스팅에 관해서는 이제 클린 아키텍처나 블록과 클린을 합친 블록 클린 아키텍처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익숙한 상태 관리를 사용하는 패턴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좀 현업에 나서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아키텍처 패턴을 적용하거나 테스팅이나 아니면 코드 리뷰, 개발 문서를 작성하는 건 정말 개발 시간을 더 느리게 할까라는 게 저의 의문이었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개발 문화에 정착되지 않은 게 좀 아쉬웠던 점이었는데요. 플러터는 이제 접근성이 좋고 어떤 개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주는 좋은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해보지 못했던 이런 아키텍처나 테스팅, 코드 리뷰 혹은 개발 문서를 작성한다던가 코드의 퀄리티를 신경 쓴다던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기 개발자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 스타트업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개발자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아키텍처나 테스팅이나 코드 리뷰가 언뜻 보기에는 개발 시간을 더 느리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좀 더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개발자에게 좀 더 많은 영감을 주신다는 점을 이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자로서의 작은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아키텍처를 선택하고 공부하고 테스팅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을 주신다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드인 오더의 CTO 송승현이었습니다.